철저하게 살펴봐야 할 러중 밀월 관계. 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진짜 러시아다 에따라시아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를 경계하며 서로를 도둔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통화에서 중국의 홍콩 보안법을 지지한다고 하였고, 시 주석은 1일 있었던 러시아 개헌에 대해 러시아 국가 안정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 간 경제협력 프로젝트도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러 수교 70주년이었던 작년 말에는 시베리아의 힘이라는 러시아와 중국 간 가스관이 개통되었고, 러시아의 블라고베센스크와 중국의 헤이어를 잇는 자동차 교량도 완공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좋아 보입니다. 밀월 관계라고까지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 정말 사이좋은 이웃일까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러시아와 중국 사이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동진을 시작한 17세기 초부터 잦은 충돌이 있었고, 19세기 후반 쇠약했던 청나라는 러시아에게 아모르강 유역과 연해주를 빼앗겼습니다.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봐도 4,000km가 넘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양국 사이가 좋을 리 없을 것 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 국가연대로 잠깐 양국 관계가 좋았지만 1960년대 들어 중국이 후르쇼프의 평화공존론을 제국주의 세력과 타협한 수정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에는 우수리 강의 다만스키 섬에서 양국 군대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여 긴장도가 크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은 중소 간 갈등의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1971년 핑퐁 외교로 대화의 물꼬를 튼 미국은 소련 견제라는 공동 목표 아래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979년 미국과 중국이 정식 수교를 한 이후 중국은 실리적으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소련을 포위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직되었던 소련과 중국의 관계는 1989년 천안문 사태로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하자 중국이 소련에 접근하면서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소련이 해체되고 소련을 이어받은 러시아가 체제전환 과정에서 휘청되자 미국과 중국 모두 더 이상 견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차차 개선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러시아와 중국은 특별한 마찰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양국 관계는 역사상 가장 훈훈한 시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오랫동안 사회주의 노선을 같이 했던 동지로서 형제와 같은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도 매우 근거가 빈약합니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의 일방주의, 미국의 독주에 대처하기 위해 서로 공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철저하게 국익을 바탕으로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현실주의자의 눈으로 현재 펼쳐지고 있는 러중 간 협력 관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러중 간 관계를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군사협력입니다. 양국은 최근 수년간 서해와 캄차카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하였습니다. 급기야 2019년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동맹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군사력 2위와 3위인 러시아와 중국이 동맹을 맺는다면 1위인 미국의 군사력을 넘어서게 될 거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중러와 한미일 대결 구도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대항해야 한다는 전략적 이해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상 군사동맹을 맺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편입과 우크라이나 내전 당시 중국은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쟁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양국의 군사협력은 미국에 대한 시위 혹은 묵시적 경고 이상의 의미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눈에 띄게 진전되고 있는 경제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제재 대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손짓에 중국은 가장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1대1로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게 러시아와 그 영향권에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중국 역시 미국과 무역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의 도움이 절실해졌습니다.
작년 시베리아 힘 가스관 연결은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미국의 압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천연가스 공급국을 찾았습니다. 러시아도 미국의 제재로 기존의 천연가스 수출길이 막히면서 새로운 수출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거대한 가스처리 공장 건설을 통해 극동 개발까지 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러중 간 밀접한 협력 관계의 수면 아래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중국과 러시아 간 경제 격차입니다. 2019년 기준 중국의 GDP는 러시아의 9배 가량 됩니다. 중국이 이제는 너무 경제 규모가 커져버렸기 때문에 러시아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관계를 끌고 가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극동지역 정세도 내관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에 대한 중국인 유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만주 지역 인구가 1억 명이 넘는데 극동 러시아 인구는 800만 명 정도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러시아의 저렴한 농지를 임차해 대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문제는 몰려온 중국인 노동자들이 계약이 끝나도 돌아가지 않고 현지에 눌러 앉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은 아무르강 유역과 연해주에 대해 19세기 빼앗긴 옛 땅을 찾겠다는 수복 실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니 러시아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접근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겁니다. 중국은 1대1로를 이유로 러시아의 뒷마당격인 중앙아시아에 인프라 건설, 자원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지역 안보 불안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타지키스탄에 군사기지까지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러중 관계가 틀어진다면 중앙아시아에서 갈등이 터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지정학적 관점으로 봐도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처럼 관계가 좋은 것이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패권이 있습니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항하고자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냉전시대 소련을 봉쇄하고자 중국과 협력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G7을 확대하여 러시아를 포함 G11 혹은 G12를 만들자고 합니다.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러시아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제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격언은 언제나 국제정치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에서 외교관을 지내다 최근 유라시아 전략연구소장으로 활약 중이신 박병환 소장님은 현재의 러시아와 중국 간 밀월 관계는 한마디로 동상이몽이라고 하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둘도 없는 친구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는 중국도 러시아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중 러일 열강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그래서 항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러시아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에따라시아였습니다.